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 한 편을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전래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책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전래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는 페리테일, 그리고 독일에서는 메르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하나의 이야기도 10명의 사람의 입을 거치면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전래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래동화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교훈들도 있고, 그리고 속담의 유래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은 값이 비싸지 않은 물건은 그 결과도 좋지 않다, 오래 사용할 수 없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충청북도 박달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려면 이 박달재라는 곳을 꼭 지나야 되는 그런 교통의 유통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이 박달재라는 곳에 들려서 꼭 작은 주막에 하룻밤 묵고 가곤 했는데요. 이 작은 주막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주막의 주인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박달재에 머무르면서 선비들이 하룻밤 묵고 나면 그 다음날 출발하기 전에 꼭 봉숭을 챙겨줬다 그래요. 봉숭은 요즘 말로 따지면 답례품 같은 건데요. 작은 마음이 담긴 선물,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줬다 그래요. 이 봉숭을 건네받은 선비들이 주인장에게 이게 뭐요? 하고 물으면 주인은 싼 게 비지떡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때 싸다는 의미는 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건을 싼 것, 그리고 비지떡. 비지떡은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에 쌀가루,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만든 빈대떡이라고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꼭 합격했으면 하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골디락스가 있는데요. 옛날에 골디락스가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 그래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두막집은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골디락스는 그 오두막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는데요. 부엌의 식탁 위에는 그릇 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아빠곰의 그릇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수프가 담겨 있었고, 그 다음 엄마곰의 그릇에는 너무너무 차가운 수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기곰의 수프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먹기에 딱 좋았다 그래요. 이 골디락스는 경제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는 보통 호황기, 그리고 쇠퇴기, 회복기를 많이 거친다고 해요. 이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인데 이때 골디락스는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경제 상황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한 경제 활성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도 다시 골디락스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황금똥을 누는 황금고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책도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전래동화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얽혀 있는데요. 이 책도 귤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어느 고을에 금옥이와 은옥이 자매가 살았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궂은 언니 금옥이는 돈 많은 비단장수에게 시집을 가고 착한 동생 은옥이는 가난한 어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비단장수의 아내가 된 금옥이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큰 비단가게에 앉아 비단을 팔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부잣집에 시집간 금옥이를 부러워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은옥이는 생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생선 사세요.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은옥이는 하루 종일 생선을 팔러 다녔지만 한 마리도 팔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은옥이는 추위에 떨며 금옥이네 비단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생선 몇 마리만 사줘요. 오늘 새벽에 잡아서 정말 싱싱해요. 예, 가게 안으로 생선 광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아유, 비린내. 아유, 비린내 나니까 얼른 치워. 우리는 생선 같은 건 안 먹는단 말이야. 금옥이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전 그러면 2마리만 두고 갈게요, 언니. 은옥이는 이렇게 말하며 큰 조기 2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조기들이 발딱거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바다 임금님의 신하입니다. 왕자님과 함께 바다를 헤엄치다 그만 그물에 걸렸어요. 조기들의 말에 놀란 은옥이가 머뭇거리자 금옥이가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팥비싼 비단에 비린내가 배기 전에 얼른 나가! 은옥이는 서둘러 비단가게를 나와 바닷가로 가서 조기들을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조기들은 고마워하며 바닷속으로 헤엄쳐갔습니다. 은옥이가 흐뭇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누군가 은옥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은옥이가 뒤를 돌아보니 금관을 쓴 왕자가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의 왕자예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바닷속 궁정도 구경하시고 제 아버님도 만나보세요.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십시오. 왕자는 은옥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옥이가 왕자의 손을 잡자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신비한 바닷속 궁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왕자와 신하들을 살려줘 정말 고맙소. 임금님은 은옥이를 반갑게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떨떨에 있는 은옥이에게 왕자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물 대신 황금 고양이를 달라고 하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은옥이는 문득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시간이 벌써 그리 되었소. 그럼 가기 전에 잠깐 나를 따라오시오. 임금님은 보물이 가득한 방으로 은옥이를 데려갔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으니 뭐든지 골라보시오. 은옥이는 값진 보물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말이 떠올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양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를 갖고 싶습니다. 이 귀한 보물들을 마다하고 고양이 한 마리만 고르다니. 좋소. 비록 저 고양이가 하찮아 보이긴 하지만 정성껏 돌보면 크게 보답할 거요. 명심하오. 저 고양이에게는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하오.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에게 노란콩 5알만 먹였습니다. 남편은 황금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 신기한 고양이도 다 있구려. 노란콩 5알만 먹고 살다니. 이 고양이는 바다 임금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잘 돌봐야 해요. 은옥이가 황금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튿날 아침 은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고양이가 황금똥을 넣었어요. 남편은 황금 고양이의 똥을 만져봤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황금덩어리요. 날마다 황금똥을 누는 황금 고양이 덕분에 은옥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은옥이가 황금똥을 누는 황금 고양이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을 들은 금옥이는 당장 은옥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옥이는 의리의리한 은옥이네 집을 보고는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죠. 아이고, 대월 같은 기와집이네. 언니, 어서 와요. 은옥이가 반갑게 금옥이를 맞았습니다. 은옥아, 황금 고양이를 하루만 빌려다오. 그래요, 언니. 그런데 이 고양이는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해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아셨죠? 은옥이는 금옥이에게 황금고양이를 빌려주며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하루에 5알만 먹이라고? 어림없지. 콩을 많이 먹이면 틀림없이 더 많은 황금똥을 넣을 거야. 고양이야, 많이 먹고 황금똥을 많이 누워라. 금옥이는 황금고양이에게 하루 종일 콩을 먹였습니다. 금옥이가 주는 콩을 억지로 받아먹은 황금고양이는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금옥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황금고양이에게 한 바가지의 콩을 다 먹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금고양이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검은 똥을 잔뜩 누고 죽어 있었습니다. 은옥이는 황금고양이를 찾으러 금옥이네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언니, 제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너무 많이 먹였군요. 아휴, 가엾어라 우리 고양이. 은옥이는 황금고양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고양이야, 편안히 잘 가거라. 은옥이는 황금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뒤뜰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며칠 뒤 황금고양이의 무덤 뒤에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은옥이가 신기하게 여겨 날마다 물을 주었더니 싹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나무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 나무에 커다란 황금 구슬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머, 황금빛 열매가 참 탐스럽게도 열렸네. 은옥이와 남편은 죽은 황금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하나 땄습니다. 열매의 껍질을 벗기자 새콤한 향이 퍼져나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죠. 맛을 보니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맴도는 것이 지금까지 맛본 다른 열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가 세상에 또 있을까? 착한 은옥이는 황금빛 열매를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이 황금빛 열매는 바로 귤이었습니다. 귤은 황금 고양이가 마음 착한 은옥이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죠.